자, 반갑습니다. 808번째 영상입니다. 5월 21일 오전 9시 47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오전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제가 미팅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오전 영상을 못 찍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밤사이에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분들의 분위기는 딱 이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파도 역시도 텐베거 이제 100원 모자르거든요. 100원. 오전에 11만 9,900원 고점 찍었습니다. 이제 12,000원으로부터 10배 텐베거 이제 딱 100원 남았어요. 100원. 누가 그냥 만주를 한 방에 밀어 넣어주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애가 달래요. 그쵸?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자신 있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죠. 텔레그램 지금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제 27만 4천 원에 잡아드렸으니까 지금 주당 2만 원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10% 가까이. 오늘만 지금 6.7% 상승 구간이니까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TMC 삼성전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수익을 만드셨어요. 그쵸? 어제 장난 삼아서 저희 SN 경제연구소 파업 이렇게 했고 1분 만에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렸죠. 아마 아무도 추천 안 했을걸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관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뭐 물론 추천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5월 20일 3시 11분 종가 베팅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27만 4천 원. 그쵸? 뭐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주가만 잘 올라가면 됐죠. 반대로도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증시가 박살나고 있는 동안에 파도는 견고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증시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2만 원이 머지 않았으니까 이제 12만 원 딱 달성이 되는 순간 또 새로운 목표치를 잡아놓고 쭉 갈 겁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15만 원 제시했으니까 앞으로 또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 기관들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에 있었던 것부터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어제 극적 타결이 일단 됐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서명은 됐어요. 삼성전자랑 노사 간에 서명됐죠? 근데 이런 자료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돌아다니니까 뭐 문제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어제 11시 반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11시 38분. 시간 볼까요? 11시 38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총 파업 들어간다 이렇게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이제 파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 현대차 노조 16년차 파업 전문가 의견이 어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딱 사이즈 나온다. 쟤네 파업 안 한다. 요란한 거 보면은 파업 안 한다. 진짜 파업하는 놈들은 기한 이런 거 없대요. 당장 해버리지. 보면은 또 새벽에 극적 타결 뜬다.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극적 타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냥 조용히 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해야죠. 아니, 주주들도 지금 배당금 확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주장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찬성 안 하면 이제 소액주주연대 만들어가지고 이 배당금 확대부터 또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노조 자기네들 성과급 지금 벌써부터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주주들도 배당금 확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찌됐건 총 파업이 유보가 되면서 이제 이 잠정 합의안에 이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뭐 생산 차질은 이제 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23일부터 28일까지 찬반 투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결과 지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하면서 오늘 증시의 상승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줬습니다. 결국은 뭐 극적 타결 이렇게 된 거죠. 뭐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RSU를 도입을 한 것이냐 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대기업 그 미국의 빅테크들은 사실 이제 요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과급 주고 매도 못하게 일정 기간 동안 락을 걸어놓고 이제 퇴사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형적인 미국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서 전액을 자사주 형태로 이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 그리고 뭐 금액은 또 상한을 또 폐지하는 걸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금을 준 뒤에 직원이 알아서 주식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RSU처럼 장기 인재 리텐션 설계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묵는다에 더 가깝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RSU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현금 유출이 감소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면서 이 직원이 이제 퇴사하는 걸 막고 이제 기술 유출도 그러면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한창 막 파업 뭐 한이 많이 할 때 중국의 CXMT 쪽으로 이직해서 기술 유출하겠다. 이런 선 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도가 막 쏟아지면 또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받자마자 막 팔아버리면 주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팔아짓기니까. 근데 이제 팔지 못하니까 주가는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이제 반대로 빠지게 되면은 손해 보는. 뭐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안고 가야겠죠. 그래서 강제 주식 보유 성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TSMC,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성과급 이야기하면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닥치라고 하잖아요. 무슨 성과급이냐. 회사에 발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업들도 사실 그런 어떤 이런 RSU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정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상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 이 노사 간의 갈등이 그만큼 사실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도 기업이거니와 사실 소액 주주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거의 뭐 1,000만 소액 주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노사 갈등 시작된 게 뭐 카카오, 뭐 포스코, 뭐 LGU 플러스, 뭐 HD 현대중공업, 심지어는 지금 현대모비스 하청도 뭐 난리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는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니들이 뭐 파업을 하든가 말든가 관심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니 주주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슈가 확대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또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그냥 뭐 일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제였나요? 어제는 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더니 오늘은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더라. 오늘은 이제 좋은 쪽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6% 반등. 그동안에 뭔 죄인지 모를 정도로 빠졌던 코스닥도 5%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탠스 자체는 외국인은 아직도 지금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이라서 얘네가 좀 들어오긴 해야 되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00원대라서 그래도 이제 밤 사이에 유가가 다시 이제 100달러 아래 서부 텍사스 유가가
$100 아래로 이제 빠지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에 대한 협상까지만 잘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강한 디스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시간 내에 뭐 발표가 될 거다. 이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믿음은 안 갑니다만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지금 다듬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오늘 증시는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유가랑 금리가 이제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조용히들 찬성하라고. 주주연대 결성해서 주주들이 니들한테 소송 걸 수도 있다. 배당금 확대부터 요구할 거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참 12만 원 달성이 어렵네요. 11만 5,300원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빠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려면 사실 이거를 걱정을 해야겠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이 수주들 이게 갑자기 계약 해지나는 상황 그러면 주가 갑자기 박살날 수 있죠. 계약이 해지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매출들이 전부 취소되면서 난리 나겠죠. 이런 가능성 하나.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이렇게 수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약 종료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지키지 못하고 공급을 못할 가능성. 근데 공급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파두는 사실상 직접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팹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외주 생산이잖아요. 외주 생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설계해서 이제 TSMC한테 주는 거죠. 위탁 생산 맡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TSMC에 얘네한테 이제 맡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대만이랑 만약에 중국이랑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생산에 차질이 생겨. 차질. 그리고 또 만에 하나 TSMC가 갑자기 성과급 요구하면서 막 갑자기 파업을 해.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TSMC는 애초에 RSU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한 내에 공급 차질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파도의 잘못이냐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얘네 잘못이잖아요. 얘네 잘못.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별개로 빼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법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잘못 나오면 뭐 하한가 한 방 그냥 두드려 맞으면 되지 뭐. 그래봐야 마이너스 30%인데. 안 그래요? 하한가 한 방. 지금 뭐 10배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하한가 한 방 맞는 거 뭐 이거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요렇게 봐도 돼요. 하한가 한 방 두드려 맞아도 여기 이렇게인데 요거 첫 번째 파동, 요거 고점, 요 눌림목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승 파동 요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1, 2, 3, 4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론적인 거는 저는 너무 100%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차트 보는 거는. 뭐 어찌됐건 사법 리스크는 뺍시다, 그냥.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그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회사를 보고 기술력을 보고 믿고 매수를 했으면 진득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짧게 보니까 그래요. 짧게 단기성으로 그냥 보니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제가 요때부터 이제 파도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이때 그 14명인가요? 15명인가요? 그 법무법인 한누리로 쫓아가가지고 뭉쳐가지고 집단소송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제 영상을 보기 시작을 하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기간 동안에 버티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지금 기분 좋아요. 이게 댓글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댓글 보기 전에 댓글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 어제 영상이었을 텐데 이거 어제 영상이죠. 30분 이내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30분 내외로 앞으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찍으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 13분 남았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년을 버텨온 나의 집념과 저의 이 뭐 여상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빨 갈면서 기다려온 이 시간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미국 자회사 이음에서 CX 개발 이거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CXL 시대도 어찌 보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시장의 예상은 28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럼 파도가 진짜 1조 원씩 해마다 찍을 수 있는 매출 덩치가 되고 자회사 얘네가 이제 CXL 지금 스위치 3.0 뭐 개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CXL 시대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부각이 돼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점유율 자리 잡아서 만약에 진짜 나스닥 상장 이 이야기 나오면 또 잭팟 터진다니까요. 그런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3년 전부터 봐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38,000원에 매수해서 19,000원에 손절을 했지만 100주만 남겨놓고 저와 함께 12만원 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14,000원에 4,000주 사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일부를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거의 이제 9배 되신 거잖아요. 8배 정도인가요? 8배? 9배. 9배 정도 된 거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2028년까지 본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1조 매출 찍으면은 시가총액 20조 해서 주가 40만 원이라니까요. 지금 이 계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3천억 곱하기 멀티플 20, 6조 원, 주가 12만 원. 거의 다 왔다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반영 이렇게. 20분 이내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금양상패. 금양상패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배터리. 셀 3사가 있잖아요. LG 엔솔, 삼성 SDI, SK온.
근데 뭔 뜬금포로 금양입니까? 이 메이저 세계 회사가 있는데 완전 뜬금포죠 일단. 그리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몽골 광산 이것도 제가 이야기 듣고 참 웃었는데 아니, 광산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뭐 리튬이니 뭐 니켈이니 캐 아마 리튬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캐면은 운송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냥 떨렁 산만 있어요 여기 야산 하나 떨렁. 이 그러면 뭐 길 내고 운반하는 비용은 어쩔 거고 당장 공장 지을 돈 없어가지고 뭐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돼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니까요. 제가 뭐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그놈의 그 배터리 아저씨 안 돼요 안 돼. 제가 어제 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10시 반쯤 막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장 폐지 결정. 금양에 구멍줄을 쥔 사우디 기업 사무실 비웠다. 뭐 없는 거 아니까 비운 거 아니에요. 뭐 없는 거 아니까. 뭐 4천억 원인가 뭐 자금 조달 이게 있었나 봐요.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뭐가 있어야 얘네도 해주지. 없는 걸 아니까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나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배터리 아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오랜만에 그 채널 들어가서 봤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한미반도체 6만 원 할 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지금 한미반도체? 30만 원에 30만 원. 그런 사람이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믿고 가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냥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몇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차트 잠깐만 볼게요.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열이 받네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주봉으로 바꿨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냥 이때 그냥 먹고 나왔으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희망 고문 이 위에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뭐 박살 났죠 이거 여기. 단 한마디 사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회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세요. 선택은 뭐 본인의 몫인데 선택을 잘 하세요, 잘. 텔레그램 채널 아직도 안 들어오셨으면은 꼭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선택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늦게 선택해서 후회하지. 문자 발송해라 이런 거 제가 분명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여기 산 증인이 나타나시잖아요, 여기. 저희 멤버십 회원이에요, 이분. 문자 보냈다가 당했다니까요, 이분들. 이분도 당하셨대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그냥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쇼츠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분명히 이제 많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쇼츠까지도 제가 어제 집에서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와이프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그냥 파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와이프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라 했거든요. 잘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손실 겪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파도만큼은 잘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래 재개됐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이거 씨 무조건 사야 된다고. 터진다고 이거. 거래 재개되면. 근데 안 사졌죠. 바로 점상 가고 그 다음날도 점상 가고 매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3일 차에 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쇼츠를 찍어서 이렇게 또 올려드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도만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30분 다 돼가니까 5분 남았네요. 어찌됐건 또 역대급 실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고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매출 여기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92%, 92%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아니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뭘 더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남겼냐면 여기도 또 나오죠? 엔비디아 깜짝 실적. 지금 엔비디아가 한 14개 분기인가? 연속으로 계속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AI는 버블이다. 우려된다.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뭘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실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상한 대로 보여줬어요. 깜짝 실적을.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장의 속도와 눈높이를 못 맞췄다. 아, 그러면은 얘들이 눈높이는 이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얼만큼 더 보여줘야 하나? 만족도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성장의 속도가 지금 더딜 수밖에 없는 건 메모리에 지금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공급이 지금 따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메모리 플레이어들이 팹을 미친 듯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두세 달 만에 공장을 막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무슨 빌라 짓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에도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논리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지금 이 젠슨왕 아저씨가 깐부 아저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에서는 계속 실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얼만큼 보여줘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니들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건 아니냐.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자세하게 제가 지금 실적 하나하나 지금 까서 보고 있진 않는 이유는 그냥 또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역대급 실적. 뭐 이거 한마디면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TEMC랑 삼성전자는 수익권으로 자율 익절하셔라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수익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TEMC는 5월 19일에 매수했고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했죠. 하루 이틀 만에 8% 정도의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렸으니까 뭐 점심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되겠네요. 100원 모자른 12만 원. 아쉽습니다. 오늘 12만 원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모르죠? 아직 오전장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넘었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 고점이 11만 800원이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고 마무리할 건지 지키고 마무리할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은 좋으니까 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오후에도 좋은 내용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거 영상 시청하시면서 안 눌러주시면 안 된다. 그죠? 오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